여러분은 10대 청소년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공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른들이 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공부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 주제를 다뤄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도 살면서 누군가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10대 청소년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나중에 후배들이나 자녀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공부를 하면 미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느니, 공부를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느니, 아니면 무슨 공부를 잘해야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번다 정도겠죠. 근데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만 돈을 많이 버나요? 공부가 제일 쉽다고요? 쉽기는 뭐가 쉬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죄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당연히 반에서 1등은 물론이고 전교 1, 2등은 다 한 번씩 해보고 그런 소리 하시는 거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은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 잘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나요? 프로게이머나 유튜버들, BJ들, 고졸 중졸로 떼돈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공부를 안 해도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어른들은 왜 이렇게 자꾸 공부만 하라는 걸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자식의 꿈을 짓밟습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운동이나 노래 같은 데에 재능이 있는 애들한테도 공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막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게 싫은 걸까요?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2018년 K리그 구단별 연봉 현황을 보면요, 국내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1억 3,884만 9천 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돈을 제일 많이 받은 김신욱 선수는 연봉 16억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럽다. 국내 리그에서만 뛰어도 이 정도고,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처럼 해외 리그에 진출하면 연봉이 100억도 넘어요. 뭐 당연히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공부로 떼돈 벌기는 쉽나요? 서울대 수석 입학해가지고 졸업도 수석으로 하고 미국 유학도 갔다가 뭐 박사학위 같은 것도 따가지고 하버드나 스탠퍼드 대학교 같은 데서 교수까지 하는 한국인들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노력이 결코 손흥민, 박태환, 김연아 같은 선수보다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진짜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로 공부의 프리미어 리그에 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버드, 스탠퍼드에 있는 한국인 교수 이름 아는 분 있으세요? 공부의 끝판왕 사법고시, 외무고시 패스해서 대법원장, 외교관 하고 있는 분들 이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기도 당연히 손흥민, 김연아 같은 선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평생 버는 수입을 다 합쳐도 손흥민 선수의 연봉 근처에도 못 갈 겁니다. 이것처럼 공부로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고 국가대표가 돼도 운동선수나 연예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어렵고 재미없는 공부만 하라고 난리일까요? 10선비의 나라라서 그런 걸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K리그에서 뛰는 국내 선수는 2018년 기준으로 367명입니다. 11개의 팀에서 각 팀당 대략 30명 약간 넘게 보유하고 있어요. 1군 숫자가 아니라 2군 숫자까지 싹 다 합친 숫자입니다. 이 367명 안에 들거나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다면 진짜 너무 좋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축구로 367명 안에 든다는 건 정말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선수 수명이 보통 어떻게 되죠? 한 10년쯤 되나? 뭐 20년씩 뛰는 이동국 선수 같은 분들도 계시니까 평균 12년 정도 뛴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축구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 중에서 해마다 평균 30명 정도의 선수만 프로 진출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과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30번째로 축구를 잘해야 K리그에서 뛸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이나 스페인 리그도 아닌 K리그에서요. 어떤 해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30번째로 축구를 잘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재능이 있는 상태에서 연습까지도 삐 터지게 해야 됩니다. 술, 담배, 이성친구, 게임 이런 거는 꿈도 꾸면 안 되고요.
지난 2018년에 열린 백록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 총 55개 팀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일단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축구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내가 그 축구 명문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에이스로 대회에 나가도 대략 50%를 조금 넘는 정도의 확률로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뭐 그래도 운이 좋게 그 확률을 뚫고 프로팀에 입단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전국에서 30번째로 축구를 잘하는 여러분도 K리그 1군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1군 선수로 올라갈 수 있겠지,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을 품으면서 또다시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 2군 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거는 거리가 멀죠.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본인이 태어난 해 사람들 중에서 10번째로 노래를 잘하거나 연기를 잘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무명 가수 또는 무명 배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창현의 거리 노래방이라는 유튜브 채널 아시죠? 거기에 진짜 소름 끼치게 노래 잘하는 일반인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가수로 성공을 못합니다. 더욱더 무서운 사실은 지금까지의 얘기는 그나마 운동이나 노래에 재능을 타고난 천재들의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100번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면 운동선수로 따졌을 때는 2군에도 못 들어가고 연예인으로 치면 월세 내기도 빠듯한 그런 신세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이 태어난 해의 사람들 중에서 30번째로 공부를 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큰 어려움 없이 입학해가지고 의사나 판검사 또는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선후배, 내가 아는 그냥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탑 클래스 1티어가 되는 겁니다. 30번째가 아니라 뭐 한 500번째, 5000번째로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연대나 고대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서울대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20대 초반에는 명문대학생이라는 명예를 얻고 졸업하고 나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부를 5만 번째로 잘한다고 해도 인서울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중소기업에라도 취직을 하면 축구를 30번째로 잘해서 K리그 2군에 속해 있는 선수보다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그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될 거예요. 단체 스포츠는 그나마 나은 경우지, 여러분이 육상, 유도, 격투기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쪽은 아예 태어난 해에서 1등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도전을 말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전? 좋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유튜버 하라고 추천해요. 하지만 전업 유튜버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회사 때려치고 유튜버 했다가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도전하세요. 하지만 도전하기 전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게이머라든지 연예인, 운동선수, 전업 유튜버, BJ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나랑 같은 나이의 친구들 중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노래를 잘 부르세요? 얼마나 잘 부르세요? 홍대에서 버스킹하는 무명 가수들만 봐도 여러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널렸어요.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체능이에요. 어떤 투자를 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기대 이익과 위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를 투자해야 되는데 스포츠나 연예계의 인생을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인기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이익이 높은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운이 없거나 능력이 떨어지면 최저 생계도 보장되지 않는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부에 투자를 하면 아무리 크게 성공하더라도 운동선수, 연예인, 유튜버만큼 벌기는 힘들지만 혹시 조금 운이 안 좋거나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을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꿈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나중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뭔가를 하고 싶고 꿈이 생겼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행복은 성적순이 돼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시간 날 때마다 게임이나 하면서 공부하고 담 쌓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그 혈기왕성한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 자신을 억제하면서 놀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다 꾹꾹 참아가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공평한 삶,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받는 사회, 그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고 그 본분을 이행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편하게 사는 게 그게 정말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요? 블라인드 채용? 지방대생 우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남들
공부할 때 피둥피둥 놀았으면서 어떻게 돈 벌 때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평등하게 기회를 달라고 양심도 없는 소리를 합니까? 지방대생 우대하면 서민들이 취직이 될 것 같나요? 공부 못하는 금수저 지방대생들이 그 자리 다 차지합니다. 당연히 그 금수저 지방대생들이 들어간 만큼 열심히 노력한 서민 명문대생들은 회사에서 탈락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백도 없고 뭣도 없는 평범한 서민이라면 사회에 나가서 내세울 거는 학벌밖에 없습니다. 블라인드 채용하고 학력도 안 보고 한다니까 좋죠? 되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정확하게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시험 성적으로는 학력과 직업 세습을 못하니까 경쟁은 비인간적인 것이고 성적으로 사람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학력이 전부인 우리나라의 체제를 싹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 여러분들의 귀에다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교사들이 장난치는 내신 학생부, 학원, 입시 코디네이터, 입학사정관이 장난치는 학생부 전형, 수시 전형으로 명문대생의 과반수를 뽑고 평소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내신 관리라든지 전형 탐색을 하지 못하는 흑수저들의 역전 발판인 정시는 바늘구멍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신이나 수시 같은 거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정확하게 시험 성적으로만 서열을 놔둬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적과 학벌이 필요 없는 사회는 얼핏 들으면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온갖 권력과 비리가 난무하는 썩은 내 나는 사회가 됩니다. 이제부터 아예 학력과 스펙을 안 보게 되면 어떤 사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빽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썩어 빠진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치열한 경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자였던 시절부터 이미 여러분은 몇 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경쟁이라는 게 너무나도 피곤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하기 싫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그걸 귀신같이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경쟁은 나쁜 거다, 경쟁은 필요 없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공부라는 정당한 경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서열을 없애버린 다음에 물려받는 수저의 색깔로만 계속해서 서열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블라인드 채용을 외치면 외칠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는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학벌을 보고 토익 점수를 보고 자격증을 보고 정확하게 우열을 따질 수 있는 정량평가로 등급을 나눴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요약, 대다수의 어른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전업 유튜버라는 직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도전을 했다가 삐끗하면 답을 찾기가 힘든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어떤 학생이 시험에서 실수를 하거나 능력이 약간 모자라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지 못했다면 외국의 다른 대학 교수가 되든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대학의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연구소 같은 데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공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아예 행정고시 같은 고시를 볼 수도 있어요. 고시에 실패하더라도 공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길도 있습니다. 공부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 1등을 하면 좋겠지만 굳이 1등을 못해도 상당히 괜찮은 삶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려면, 정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가 되려면 학점 블라인드 제도라느니 지방대생 우대라느니 이런 말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바라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본인들이 항상 말하는 노력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는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자식들에게 꼭 전달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